안녕하십니까. 월요일 JTB 뉴스입니다. 1년 가운데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은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전주와 정읍 등 5개 시군에서 6명이 탈진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수는 닭이 34만 3천 마리, 오리가 3만 1천 마리, 돼지 1,600마리 등 37만 5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임산물의 채취나 산불 진화 등을 목적으로 산에 내는 도로를 임도라고 합니다. 지난 부귀산에 6km 길이의 임도가 개설됐는데요. 산림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주산인 부귀산, 마치 길다란 흉터처럼 산 정상부까지 길이 났습니다. 울창한 수풀이 있던 자리엔 시멘트 도로가 놓였고 붉은 흙이 곳곳에서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백두대간의 금남 호남 정맥이 지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풀을 파헤쳐 임도를 만들었지만 산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런 환경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도의 길이는 5.45km, 올해 공사가 예정된 구간까지 더하면 6km가 넘습니다. 공익용 산지에서 4km 이상 임도를 개설할 때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귀산 임도는 이 평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사 구간이 4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단일 노선이 아닌데다 전체 노선의 2.3km 구간만 공익용 산지에 포함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선 노선 자체도 이게 하나의 노선이 아니라 이게 간선이라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선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 나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체 노선이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전북에만 1388km의 임도가 개설돼 있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임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길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 산불 위험이 늘어날 수 있고요. 외래종 유입의 확대,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진안군은 이미 임도가 개설됐다는 이유로 새만금 환경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도로를 놓을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임도 개설이 산림 생태계 훼손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환경 영향평가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요즘 같은 볼볕 더위에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큰 고역입니다. 전주시가 땡볕을 가릴 데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선호송동의 한 버스 승강장입니다. 승강장 안까지 정면에서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들어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우니까 안 앉지. 섰는 게 낫지. 서서 오는 게. 이 버스 승강장엔 벤치 위쪽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찬바람이 나오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운 바람 때문에 별로 시원한지를 몰라요. 더운 바람에 앞에가 비치니까. 이거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 버스 승강장엔 벤치 뒤쪽에 바람이 나오게 하는 쿨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벤치에 앉아있질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 도움이 안 돼요? 여기 뱃도 들어오고. 네. 더워갖고 뭐다 안 앉고 저리 가잖아요. 어디를 가나 시민들은 에어컨보다는 버스 승강장에 정면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볕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등에 나오면 저렇게 시원하겠지만 이거 뜨거워서 앞에 배시 없어야지 뭐 등만 바람 나오고. 하지만 전주에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버스 승강장은
전체 759곳 가운데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문제는 놔둔 채 올해 20곳의 승강장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어서 과연 버스 이용객의 입장에서 고민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는 민간 자본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 신시도 앞에 만들어집니다. 첫 단계 공사로 3km의 외곽 방파제가 2년 전 완공됐습니다. 최근 790억 원이 투입되는 호안 공사가 시작됐고 2021년 공사가 끝나면 선박을 대는 부두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호안 공사가 끝나게 되면 준설 및 매립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저반 시설 축조 공사를 하게 됩니다. 부두 시설은 2,5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2023년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 기미가 없습니다. 핵심 시설인 부두가 없어 새만금 신항만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해 부두 조성에 나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는 민간에 의존할 수는 없고 이것을 국가가 좀 투입을 해서 국비를 투입을 해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이 절실한 이런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또한 2만 톤급 소형 선박만 댈 수 있는 부두 규모를 5에서 10만 톤급의 중대형 선박도 접안이 가능하도록 키워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 요금은 택시 요금의 35% 이하를 제시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 토론회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주방송이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이슈로 다뤄진 뒤 9개월 만의 일입니다. 국토부는 장애인 콜택시 전수조사 결과 전국 161개 자치단체 가운데 24시간 운행 비율이 36%에 그쳤다며 앞으로는 모든 시군의 365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관내 요금은 택시의 35% 이하, 기초를 벗어난 관내 요금은 택시의 40% 이하로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차만별했던 운행 시간과 요금에 대해 표준을 제시한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추가 개선에 힘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표준 조례안이 예산 지원을 자치단체 몫으로 돌려 이를 개선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 사는 장애인은 탈 수 있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국토부는 국가 예산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의 보조금법에 의해서도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설득을 시키고 좀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렵게 윤곽을 드러낸 표준 조례안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진안군의 클로렐라로 키운 농작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안군 곰소 젓갈센터 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진안 농업기술센터가 클로렐라 배양액을 무료로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물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클로렐라로 키운 상추와 가지 등의 농작물은 소득작물로 떠오르며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클로렐라는 농작물의 저장성 향상과 당도와 경도가 높아지고 병충해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진안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박, 사과, 채소류 등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량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안군 곰소젓갈센터 체험장이 지난 20일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곰소 천일염 천연치약 만들기, 클레이 아트, 삼색 소금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험장 운영을 계기로 지역 주민은 물론 곰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며 곰소 젓갈과 천일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오전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를 방문하면 야간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 항공우주천문대에서는 주간에는 태양을, 야간에는 달과 별을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제15회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상은 정창영 씨가 기른 당도 13.2브릭스, 무게 10.4kg의 수박으로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돼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라돈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라돈 측정기 15대를 구입해서 원하는 시민들에게 이달 말부터 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여 비용은 1,000원이며 최대 이틀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북 사업체의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 사업체 채용 인원은 모두 24,95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671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에 30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공개 모집대 16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에 올해 2월 기금본부장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공모 지원자 가운데 후보자를 뽑아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기금본부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